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소 2천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는데요. 친동생이 구속되자 형이 동생 회사를 넘겨받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중국으로 유출된 세정 장비 기술은 삼성전자 자회사인 S사가 개발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웨이퍼 표면의 오염물 등을 제거하는 기술인데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입니다. 투자금만 2,188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실운영자 A씨 등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직원 3명, 법인 2곳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친동생 B씨가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되자 회사를 대신 운영하면서 친동생이 설계한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해 중국 업체에 불법 수출 총 34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S사 연구원 출신으로 3년여간 영업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제작 기술을 부정 사용해 710억 원 상당의 장비를 중국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쪼개기 방식으로 부품을 중국에 수출한 뒤 현지 공장에서 조립, 제작하는 방식으로 대금 26억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품을 쪼개서 수출하면 장비 수출 기록이 남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또 전산상 정보를 남기지 않기 위해 설계 파일을 출력한 뒤 출력 도면을 보고 다시 설계 파일을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로 S사의 장비를 베낀 기존 장비의 설계 제작이 어려워지자 중국 경쟁업체와 공모해 중국 현지 법인까지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법정에는 육중한 덩치를 자랑하는 이들이 피고인석을 가득 메운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일명 순호아파 전직 조직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건데요. 재판부가 무더기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습니다. 그 이유를 홍석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텔 로비 데스크에 전등을 내려치고 다른 투숙객들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몰려가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수사를 지휘한 검사를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던 일명 순호아파의 조직원들입니다. 호텔 직원들에 대한 욕설과 위협을 가하고 레스토랑 내 밴드 공연 중이던 악단과 손님들에 대하여 욕설하며 공연을 중단할 것을 강요하고 특히 검거된 순호아파 조직원 중에는 1990년대, 2000년대 출생의 이른바 MZ 조폭들이 다수 있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기소된 24명 중 20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교도소에서 조직 가입을 권유한 이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폭력단체 가입은 그 자체로 큰 죄라며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점과 가입 후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했다고 밝혔습니다. MZ 조폭들 가운데 일부는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군입대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 일하면서 방송하고 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때? 23살이요. 탈퇴하신 거예요? 예, 장사 이후로 탈퇴했어요. 한편 난동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재판을 분리해 진행 중으로 오는 3월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라인 시장에서 가짜 리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통 공용으로 몸집을 키운 쿠팡도 예외가 아닌데요. 쿠팡이 직매입해 판매 중인 로켓 배송 제품은 더 교묘하게 가짜 리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참가 인원만 1,400명이 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온라인상의 제품 리뷰 작업을 위해 모인 사람들인데 오픈마켓에 가짜 리뷰를 달면 물건값에 더해 수고비로 건당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2,000원까지 은행 계좌로 입금해주는 식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리뷰 참여 의사를 밝히면 개별 채팅으로 주문해야 하는 물건을 안내받아 해당 사이트에서 물건값을 결제하고 집에서 빈 박스를 배송받은 뒤
별점이나 리뷰를 달고 인증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쿠팡이 물건을 직매입해 판매 중인 로켓 배송 제품은 이런 빈 박스를 보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납품업체의 가짜 리뷰 작업은 더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안내자는 절대 쿠팡에 반품 접수를 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주문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새벽에 이렇게 물건을 배송받았습니다. 아직 뜯지도 않았는데요. 다른 택배사를 통해서 물건을 반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쿠팡의 정상 판매 기록과 가짜 리뷰는 남기면서 납품업체는 물건을 되돌려받는 식입니다. 납품업체는 입점 수수료와 물류비, 가짜 리뷰 비용 등 돈이 더 드는 꼴인데 업계에서는 타사는 물론 플랫폼 내 비슷한 PB 상품과 경쟁하려면 리뷰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단체에선 플랫폼 업자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쿠팡은 이미 이제 PB 상품 가짜 리뷰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로켓 배송의 경우에는 쿠팡이 자체적으로 직매입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 있게 모니터링이라든지. 쿠팡은 허위 리뷰 전담팀을 두고 적발시 제재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속아 넘어가는 소비자는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얼마 전 항소심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에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에겐 법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이 더 걱정입니다. 호르몬 체계까지 망가진 채 지쳐가는 아이들의 일상을 김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던 한 대학생. 생리가 멈추지 않아 매일 위생용품을 차야 합니다. 고3 때부터는 아예 그냥 멈추지 않는 증세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임약 먹어서 울렁거리는 불편함보다 차라리 이게 더 편하다는. 또 다른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이의 성호르몬 관련 수치가 너무 높아 걱정입니다. 또래보다 빠른 2차 성징에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조절해야 합니다. 성조숙증 증상인 것 같아서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20이 나왔습니다. 무려 4배가 나왔고 정상적으로 크던 아이가 호르몬 이상이 생기는 원인이 무언지 그건 의사 선생님도 모른다죠. 호르몬 체계가 엉망이 된 아이들은 독한 약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이 앞으로 멈출 수 없고 기분 나쁘고 사람 고문하는 듯한 이 울렁거림, 이게 진짜 지옥이. 전문가들은 성조숙증의 경우 난임이나 불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게 따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호르몬의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그 발달 과정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살균제가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다 줘서 성조숙증을 가져다 주는 연구 보고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데 매년 받고 있는 건강 모니터링에는 관련된 내용 설명이 없고 병원비도 오롯이 피해자 가족 몫입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무섭기만 했던 병원이 훌쩍 커버린 아이들에겐 이제 너무도 익숙한 곳이 돼버렸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등의 구체적 인과관계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제조 판매사 전 대표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피해자는 5,600여 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수빈입니다.